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2023년 정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에 뵙고 한 넉 달 됐더라고요. 네. 지난 4개월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엄청 빠지고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한두 번 정도는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이다는 말씀이죠. 네. 작년보다는. 네. 예. 그런데 말씀대로 새 벽두 정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조금 소폭이지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 1월에 이렇게 조금 좋을 걸로 기대를 하셨습니까? 예상하고 좀 어떻게 부합합니까?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예를 들면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대한 기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셨듯이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연말 연초 특히 1월에는 시장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쉬어가더라도 지난 저점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는 크게 하회하지 않는 그 정도의 하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2200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2200대 중후반대로 좀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1월 효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썩 나쁘지 않은데 요렇게 조금 바뀐 요인이랄까 배경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은 수급 측면에서 지난해 연말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던 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압박 요인들이 굉장히 좀 컸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좀 많이 해소가 된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 이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되게 엇갈리고 있게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는 어쨌든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미국 GDP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도 결국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제로 코로나를 풀었는데도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막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확산 이후에도 사실 중국 정부가 대단히 강하게 그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때 1,40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1,250원대, 60원대 이 정도로 조금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환율이 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 좀 많고 특히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과 관련된 여러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환율만 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자산을 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보통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자산을 살 때 보면 중국 시장이 좋아질 때 좀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사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는 하진 않아도 적어도 재작년보다는 나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환율 어떤 환차의 기대보다는 중국 시장이 이제 회복하면서 같이 국내 어떤 수주도 늘고 경기가 좀 뜨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연말부터 이제 매도가 많았는데 지금 금융투자 또 투신, 연기금 각각 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관들 지금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좀 올해 연초에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던 금융투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증권사 네. 같은 이제 금융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차익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엄청 매도 물량이 많았었는데 프로그램 매도 많았죠. 예. 근데 한 주, 2주 사이에 거의 순매수 물량의 거의 70% 이상을 네.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압박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투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아주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예. 시장 상황을 따라가는 정도의 어떤 순매수, 순매도의 흐름일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해가 바뀌면서 여유는 좀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연기금은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제 주식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금이 크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 주가가 빠지면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더 여유가 생겼단 말이니까 올해는 좀 더 담을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기대하는데 어떨까요? 좀 더 담을 걸로 좀 대부분 기관들이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도 경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한 단계 조금 더 낮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려는 기관들이,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연초에는 뭐 연기금에서 아주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금리나 인상, 그 다음에 어떤 긴축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PER이나 뭐 PBR과 같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빠졌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빠질지 이게 좀 관건일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라는 확증들이 없다 보니까 연기금, 큰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한 분기 정도는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뭐 매수 여력이 많이 빠져 있고 또 조금 오르기만 하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는데 이런 전략 지금 괜찮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장세, 그러니까 약간 큰 박스권에서 네. 이전 저점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피 한 2200대에서는 좀 주식을 그래도 조금 담고 2400대 되면은 좀 팔고, 예. 이렇게 좀 하는 전략들이 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뭐 올라갈 때 오히려 팔고 빠질 때 사는 전략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길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한 2년, 3년 이상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조금 저가, 뭐 예를 들면 코스피 한 2000 초반대에서 산 주식들이라고 하면은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금리 자체가 워낙 높고 네. 개인들마다 워낙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 투자만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또 조금 정리를 하고 예. 또 뭐 다시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커서 막 주가가 다시 막 하방 압력들이 커질 때는 조금 사고, 오히려 이런 전략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물론 이제 조금 올랐다고 파는 거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 말고 뭐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가 지금 뚜렷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금리까지 높은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올해도 지수가 썩 좋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올 한 해 전망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예금금리가 예. 정기 예금금리가 지금 4% 5%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식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 특히 기업들의 이익이 최소한 올해 10% 20% 15% 이상 는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야만 예. 사실 이제 돈들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텐데 지금 그 기대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래도 코스피가 한 25% 이상 네. 빠졌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대 후반대, 30%대 가까이 많이 빠져 있고 비교적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시장 좀 싸 보이는 주식들이 조금씩은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기력한 그런 하락장은 아닐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박스권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두 번 정도 한 바닥 대비 뭐 한 10% 15%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업종별로 한번 네. 투자 전략하고 또 주가 전망 살펴보겠는데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고 주가도 부진한 상황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이렇게 좀 반전이 있을 수 있겠는지 또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9%나 네. 빠지면서 쇼크였고요. 어닝 쇼크 있죠, 4분기. 예. 제가 듣기로는 회사 측도 쇼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는 회사도 이제 예상을 못했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역대로 지금 높아져 있는 재고를 지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 예. 그다음에 투자 축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아마 그 시점이 거의 뭐 업황의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회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얼마나 감산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언급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만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심증은 있고 기대는 있는데 이제 물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따라서 한 6개월 전에 선반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바닥이 상반기에 있다면 지금 이미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약간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약간의 추세 반등이 살짝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키는 반도체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지금 기대는 있는데 이게 또 실제화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의외로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가장 키는 저는 이제 반도체고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바닥에 대한 기대는 가능하다. 네. 근데 아직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 충격이 좀 있었고 또 올해 수요 부진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썩 좋지가 못한데 뭐 최근에 약간 들썩거리기도 합니다만은 본격적인 어떤 반전이 있으려면은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경기 부양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래도 몇천만 원짜리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PC하고 핸드폰하고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경기 바닥 국면에서 보면은 각 정부들이 뭐 취득세나 세금을 깎아주면서 늘 이제 부양을 좀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의 문제는 지난 코로나 때 이미 이제 이런 정책들을 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써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자동차 구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부양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자동차 차량 할부 금리가 막 9%, 10%대 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이 업황이 돌아서기는 되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 자동차가 그래도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좀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상황을 잘 견디고 이번 사이클 올해의 어떤 이런 침체에 대한 어떤 여러 우려들을 잘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로는 굉장히 또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반전의 기기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근데 오히려 하반기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이클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동차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두고 올해 한 하반기나 연말 정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강하다가 이제 연말 정도 오면서 좀 부진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워낙 PR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반등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업황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다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과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똑같은 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 회사가 잘 될 거다, 요 업종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추가적인 기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IRA 기대감 이후에는 새로운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동안에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장 핵심은 중국이었는데요. 네. 중국이 올해부터 보조금을 안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미국 시장 말고는 사실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도 있고 뭐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자꾸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좀 꼬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는 워낙 높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비싸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그나마 한국 시장에서 잘 버텼던 주식들이 이제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이런 업종들인데 사실 이제 올해 더 좋아지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 보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등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금리 자체, 네.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레벨까지 좀 떨어지는 또는 금리의 하향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매크로나 다른 정책 측면에서 새로운 주가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올해는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3%대 중반일 정도로 아직은 높은 상황인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말씀대로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썩 좋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은 어떤 쪽일까요? 뭐 금리가 높으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네. 지금 업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좋은 쪽이 증권보다는 은행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아주 심각한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에 은행의 어떤 자산 건전성이 되게 나빠지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은행 업종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도 여전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필수 소비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덜 피해를 입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면은 뭐 예를 들어 음식료 같은 업종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에도 이 정부의 어떤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산업들은 네. 금리랑 관계없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성이 생긴다. 네. 금리를 뚫고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제 뭐 방위 산업들, 네.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유의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저는 이제 많이들 걱정들은 안 하시는데 오히려 유가와 같은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연착륙 할 거냐 경착륙 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 뭐 되게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이 유가 특히 뭐 러시아가 뭐 감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갑자기 유가가 튀어오른다라든가 예. 또는 갑자기 또 중국이 너무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숨어 있는 변수로서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을 지금은 뭐 유럽에서 날씨가 좋아서 뭐 가스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유가도 뭐 70불대 네. 초중반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예.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섣부른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게 자산 가격을 높이고 또 뭐 유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높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를 잡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연준은 최대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안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